이재명 대통령의 그 SNS 정치가 지금 화제죠. 이재명 대통령님이 참 제갈공명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갈제명, 제갈제명이다. 제갈공명이 그 뭡니까 하룻밤에 화살 뭐 10,000개를 만들어 왔다. 뭐 이런 유명한 이제 그 적벽 대전에 이제 그 유래 그 뭡니까 그 비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동남풍을 불게 해가지고 죽은 제갈공명이 뭐 동남풍을 그건 동남풍은 딴 얘기구나. 아무튼 뭐 동남풍을 불게 했다 이런데 뭐 그게 귀신 같은 신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기예보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바람의 흐름, 그 지역의 어떤 그 기후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이제 곧 동남풍이 불겠구나 뭐 이래 가지고 전세를 이제 바꾸는 이런 거고 그 화살을 이제 10,000개를 만들어 오겠다. 이것도 이제 지략으로 해낸 거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의 정치가 진짜 저는 제갈제명의 정치다. 그 SNS에 사실 글 몇 자 써가지고 판을 바꾸는 거죠. 지금 사실 대통령께서 연일 부동산과 전쟁을 하고 계신데 하시는 일은 사실 SNS에 글을 올리시는 거예요. 혜태님 조국 가만히 뒤집어 쓰고 저쪽 구석에 좀 있어라. 네,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한 게 없어요. 대통령님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양도세, 중과세 유예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입법이 됐던 거를 이제 시행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한 게 아닙니다. 부동산을 잡는다고 무슨 정책을 내놓은 게 없어요. 뭐 작년 10월 달에 부동산 대책을 잠깐 내놓긴 했는데 그 대통령께서 본격적인 부동산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는 특별히 뭘 한 게 없어요. SNS에 글 쓰고 겁주는 거 외에는. 그리고 뭐 보유세를 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은 실제 이게 뭐 시행되거나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하는 일은 SNS에 그냥 겁을 주는 거야. 네? 부동산 투기꾼들한테 그냥 입으로 겁만 주고 있는 거예요. 니네 그러다 망한다. 내가 안 할 것 같냐? 나 한다. 나 들어간다. 너 들어가. 나 들어가면 니네 다 죽는다. 나 들어간다. 지금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뭐 앞으로 어떤 정책적 대책이 조치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입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그러니까 입으로 다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잡히잖아. 문제는 정청래처럼 이빨만 까고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SNS에다 글을 하루에 뭐 1개씩 턱툭 던져가지고 부동산을 잡고 있어요. 지금 사실 제갈공명보다 이건 더한 거죠. 제갈공명은 어쨌건 배래도 띄웠잖아.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SNS 가지고 야, 나 잡는다, 부동산. 나 들어간다. 나 들어가.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 들어간다. 니네. 조심해라. 들어간다. 이게 다잖아, 사실. 이게 다잖아. 그 다음에 장도영하고도 좀 싸우고. 뭐, 이게 끝이잖아요. 실제로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현재 잡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제갈제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문제 보세요. 부동산 이게 지방선거 뭐 증시 이게 다 지금 막 서로 연관이 돼가지고 그 전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입체전을 하고 있어요. 입체전. 이재명 대통령은 야 돌격 앞으로 깃발 휘날리면서 다 가서 죽자 이런 정치가 아니야. 입체적으로 막 공군, 해군, 육군 뭐 해병대 막 동시에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완전히 한 방에 집중 그 타격을 해서 무너뜨리는 이런 방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증시가 이제 어느 정도 5천을 돌파하고 자리를 잡으니까 부동산을 때려가지고 증시로 자금을 또 유입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증시와 부동산 두 트랙으로 지금 뭘 하고 있냐? 지방선거를 돌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통령님 지지율이 뭐 60%, 65% 가까운 지지율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 이 쌍두마차가 부동산과 증시 아니에요. 증시는 뭐 오늘 뭐 어마어마하게 아까 제가 폭등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부동산까지 때려잡으면서 시너지를 발생시키고 이게 시너지가 또 나죠. 그죠? 증시가 잘 되니까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고 부동산 자금이 증시 쪽으로 이동하고 또 증시가
그 부동산 자금이 유입되면서 더 올라가니까 또 부동산이 내려가고, 이걸 서로 시너지를 일으켜가지고 때려잡으면서 지방선거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재명이냐 아니냐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이재명 구도로 만들었어. 이번 지방선거는 친 이재명이냐 반 이재명이냐의 구도, 즉 주가 만삼이냐, 부동산 안정이냐, 아니면 이재명을 견제해가지고 주가도 망가뜨리고 부동산 시장은 폭등을 하고 이런 상황으로 갈 것이냐, 이 구도를, 지방선거 구도를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3, 4, 5. 예. 한 석 달 남은 거예요, 석 달. 석 달 남았는데 이 프레임 안 바뀐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뭐 요즘에 보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나 정치평론가들도 이번 지방선거는 뭐 얘네들은 저기 친문 애들은 조국당하고 합당을 해가지고, 예. 뭐 조국이냐 아니냐 뭐 이 구도로 가려고 그랬겠지. 이걸 다 무너뜨리고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의 구도를 만들었다. 근데 이 싸움은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달까지 뭐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없고, 제가 볼 때는 주가 뭐 지금 6천이 내일 모레고 한 7천 8천 갑니다. 주가 7천 8천 가요. 지금 이런 보도까지 나와요. 주가가 올해 7,900까지 간다. 지금 코스피 7,900까지 간다. 파격 시나리오 제시. 하나증권이 코스피 순위 전망치를 최근에 457조까지 457조까지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하고요. 코스피 고점은 7,870까지. 증권회사가 이 정도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이거 8천 갑니다. 8천 가요, 8천. 진짜 이제는 우리가 처음에는 장난식으로 주가 만삼 얘기를 했잖아. 복만삼님하고 재밌게 이제 티키타카 하느냐고 제가 장난식으로 주가 만삼을 했는데, 이게 지금 만삼이 꿈이 아닌 상황이 오고 있는 거예요. 올해 지금 7,800까지 간다 그러면 7,900이죠 거의. 7,900까지 간다 그러면은 만삼이 이게 안 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면. 그러면은 자, 적어도 올해 6월 달까지는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응? 저렇게 계속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부에서 뭐 추가적인 억제책을 더 여기다가 올려놓으면은 저는 부동산 시장도 안정이 될 거다. 그러면은 이번 지방선거 구도는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재명 프레임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너무 유리한 거죠. 지금 60%인데 지지율이 진짜 부동산까지 잡아버리면, 제가 뭐 이건 세종대왕급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진짜 세종대왕급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까지 잡는다 그러면은 지방선거 전에 대통령 지지율 저는 70% 도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70% 도전할 수 있어. 여기에 만약에 남북관계까지 뭐가 터진다. 여기에 남북관계까지 터지면은, 그 남북관계 좋을 때 정상회담 했을 때 문재인이 80%까지 나갔잖아요. 가능한 일이에요. 80%. 남북관계까지 같이 터져주면. 그럼 지방선거는 무조건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조국하고 정청래가 여기다 숟가락 얹으려고 한 거예요. 문바들이. 지방선거 자기들이 봐도 이길 것 같거든. 그래서 조국하고 합당을 한 다음에, 와, 조국과 정청래가 우리 친문들이 지방선거를 이겼다 하면서 지들 공으로, 지들의 성과로 다 가로채고, 그러면서 야, 역시 조국의 힘이다 이건. 이재명 밥상에다가 지들이 숟가락 딱 얹어놓고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지들이 생색내려고 했던 거야, 이 구도가. 그러면서 뭐 조국이 됐건 정청래가 됐건 대선 후보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동력을 만들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족국이 정치죠. 이재명 둥지에다가 족국이 알 까가지고 그냥 거저 먹으려고 했던, 이게 합당 쿠데타예요. 이재명 밥상에 숟가락 얹는 게 합당 쿠데타였다고. 근데 이 우리 당원들이, 뉴 이재명이 요놈들의 흉계를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그 저 혼자 입 아픈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딱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다 진짜 현명하잖아, 똑똑하잖아. 바로 알아듣고, 아, 이 새끼들 봐라. 그러고 이번에 그냥 쿠데타를, 내란을
우리가 그냥 완전 뭉개버린 겁니다. 뉴 이재명이. 그러니까 친문들 입장에서 유시민이건 정준이건 김어준이건 뉴 이재명, 제가 또 새로운 기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뉴 이재명 까는 놈들이 문파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뉴 이재명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놈들, 요 놈들이 문파야. 아주 환장하겠지, 뉴 이재명 때문에. 아니 안 그랬으면 지금 조국이 그냥 당나귀 타고 지금 금이 환영을 당나귀 타고 지금 그 쓰고 금이 환영해야 될 거를 거기다가 우리 뉴 이재명이 가가지고 당나귀 다리를 그냥 딱 걸어버린 거예요. 그냥 까 엎어져가지고 지금 진창에 처박혀가지고 조국이가 그냥 쌍코피 질질 흘리면서 개똥 된 거지 지금. 그러니까 다 된 밥에 뉴 이재명이 밥상을 엎어버린 거야 그냥 이 새끼들. 이거 이재명 대통령 밥상을 어디다 이 새끼들이 숟가락을 얹어. 니들이 숟가락 혁명군이야 이 새끼들아. 그럼 팍! 밥상을 엎으면 안 되는구나. 하여튼 숟가락을 아유 난리가 났네요. 흥분해가지고 숟가락을 그냥 족궁이 면상에다 탁 집어 던진 거예요 이 새끼들이. 야 조국이 너 정청래 숟가락 빼 이 새끼들아 그러고. 지금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여기 아주 난장판이 됐습니다. 대형 방송 사고가 났어요. 이게 혼자 방송하다가 사고가 나기 힘든데, 참 저도 대단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게 이제 합당 쿠데타였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여기서 열을 내 가지고 다 집어 던지고 지금 난장판 됐네. 아씨. 근데 이제 지방선거 공천 문제도 그래요. 사실 지금 당대표를 뺏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지방선거 공천이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아까 이제 부동산을 SNS로 잡았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방선거 공천도 SNS로 하고 있죠. 정원은 그냥 딱 꽂아가지고 정리시켜버렸잖아, 그냥. 그렇잖아요. 정원은 딱 꽂아가지고 정리시켜버리고. 또 뭐 박찬대 의원도 그렇고. 지금 뭐 거기 서울이나 인천에서 지금 명함을 못 내밀잖아. 그리고 뭐 강원식 비서실장이 출마를 하게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강원식 비서실장도 출마를 하면은 뭐 대전 충남 특별시장이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SNS로 제가 이제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우리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좀 못 알아들으면은 대통령께서 답을 주세요, 그냥 바로. 우리 대통령님이 그냥 무조건 집단 지성만 믿고 있는 분은 아닌 거야. 아니야. 답을 바로 내려줘요. 그럼 바로 교통정리돼. 그러니까 토론을 충분히 하게 이렇게 구경을 하세요. 그래, 한번 얘기들 해봐. 한번 싸워봐. 이렇게 해. 근데 이게 뭐가 정리가 안 돼. 그러면 대통령이 뭐 기자간담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SNS를 하시든지 하고 다 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답이 나와요. 추미애 의원이나 김동연 지사가 아무리 용을 써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준호가 이거 너무 고전을 하는데? 그러면은 간단해. 트위터 한번 쓰면 돼요. 대통령님께서. X에다가 혹은 뭐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려주시면 돼. 한준호는 왜 이렇게 안 나오나요, 지지율이? 그거 있잖아. 그거 한 방 쓰면 그냥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지 마세요.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동연 지사님 막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애쓰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신데 애써봐야 안 돼. 그리고 추미애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정청래랑 딱 붙어가지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애써도 안 돼. 아주 힘들다 싶으면 나온다니까. 자, 오늘 아니나 다를까 하나 또 나왔죠. 지방선거 공천 작업. 뭐 여기는 뭐 사실 대통령께서 특별히 뭐 메시지를 주지 않아도 정리되는 이제 지역이긴 한데 대통령께서 한번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요거 한번 보고 가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옛 트위터 X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해수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HMM 이전도 곧 합니다. 이어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 발전,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앞서 X에 이재명 정부 6개월 만에 깜짝 놀랄 성과들이 있다며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부산 시민들에게 전해진 희소식을 나열했는데요. 2028년 3월 부산 해사법원 개청, 해수부 내 북극항로 추진본부 설치,
SK해운, H라인해운 본사 이전 확정 등의 성과를 대통령도 공유한 것입니다. 전 의원은 곧바로 대통령의 글을 캡처해 다시 올리며 딱 부산 스타일이십니다라고 썼습니다. 이 대통령의 추진력과 신속한 행정 집행이 부산 시민들의 성격과 맞다고 화답한 겁니다. 현재 전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가장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증명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 대통령과 전 의원 간 온라인상 공개적인 소통의 배경과 그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 의원의 과거 해수부 장관 시절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부산 발전에도 힘을 실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의원은 국민주권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으로 역임한 단 141일 동안 해수부 이전이라는 굵직한 과제를 해냈지만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현역인 박형준 시장과 함께 주진우 의원이 급부상하며 경선 구도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부산을 중심으로 지방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지방선거가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이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까지 또 대통령께서 SNS로 전재수 의원과 티키타카를 하면서 완전히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준 거죠. 아까 이제 제갈공명의 동남풍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이제 설 연휴 여론조사에서 전재수 의원이 지금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박형준을 두 자릿수까지 이제 앞지르는 양자 대결에서 두 자릿수까지 앞지르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통령께서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쐐기를 박아버린 거죠. 부산 쪽이 뉴 이재명이 많다. 지금 뉴 이재명이 연령으로 보면은 2030, 남성, 그리고 이제 이념적으로 보면 중도 혹은 보수층,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은 BK 지역에 뉴 이재명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PK는 사실 3당 합당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3당 합당이 이제 90년인가요? 90년에 3당 합당이 됐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야성이 강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영삼이 이제 군사 독재 세력들하고 손을 잡으면서 PK 지역의 성향이 바뀌긴 했다. 근데 전통적으로 예컨대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린 것도 우리 부마 항쟁 아닙니까? 부산과 마산에 우리 PK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박정희 정권을 흔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김재규가 이거 불안하다 해가지고 박정희를 이제 암살을 하는 이런 사태로 이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기억을 많이 하는 거는 광주 항쟁이지만은, 광주 항쟁은 이제 군사 독재가 들어서는 걸 신군부가 집권하는 거를 저지하기 위한 민중의 저항이었다라면, 박정희 독재를 무너뜨린 거는 PK였어요. 그래서 PK가 오히려 야성이 더 강한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3당 합당 이후에 우리가 PK 지역이 뭐 보수의 아성인 것처럼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 밑뿌리에 있는 정서가 저는 바뀌지는 않는다고 봐요. 근데 이제 서서히 돌아오고 있는 거죠. 서서히 돌아오고 있는 과정이다 지금 PK 지역이. 근데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오면서 지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이제는 민주당 지지 쪽으로 저는 돌아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3당 합당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지역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이제 마지막 남은 지역주의의 잔재를, 지역주의의 이제 관뚜껑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못을 받고 있는데, 그 3당 합당 체제를 무너뜨리는 게 중도 보수 확장 전략이에요. 중도 보수 확장 전략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이 민주당의 노선을 정립을 하면서 3당 합당 체제 이전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바꿔가고 있는 과정이지. 근데 여기다가 조국을 얹어가지고 초를 치면 되겠습니까? 쇄빙선 한다면서 무슨 사회권이 어떠니, 토지 공개념이 어떠니, 어렵게 지금 PK를 탈환을 해가는 과정인데, 대통령께서 진짜 고심을 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지금 PK를 탈환을 한 거잖아요. 거의 부산은 거의 다 넘어왔잖아. 해수부도 이전하고 HMN도 곧 부산으로 이전한다.
이러면서 전재수 의원이 이거 두 분 아주 티키타카를 잘합니다. 대통령님은 부산 스타일. 부산 스타일. 딱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조국을 얹어가지고 진짜 다 된 밥상을 들러 없는 거 아니야 이거는. PK만 무너뜨리면 대한민국의 지역주의는 이제 종말을 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PK만 무너뜨리면. 근데 그걸 대통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중도 보수 확장 전략, 동진 전략을 하면서 무너뜨려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조국이 웬 말이에요. 부산에서도 인기가 없는 자기 고향에서도 버린 남자. 고버남, 고향도 버린 남자. 고버남 아닙니까? 조국이. 아니, 부산 사람들이 더 싫어해, 조국을. 예, 스프링 조이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식도 하고 채평에게도 투자했는데 주식은 올라도 기분만 좋고, 태평 투자는 실제 좋음. 예. 그게 사실 이제 좀 불안감은 좀 덜하죠.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부산에 전재수 의원이 지금 상승세입니다. 예, 통일교 이슈 때문에 잠시 휘청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있긴 있었는데 지금 설 연휴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두 자릿수 이상 벌려놓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박형준으로 안 된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박형준으로 안 된다. 그래서 주진우가 이제 뭐 출마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한다. 예. 부산에 이제 대통령께서 대못을 박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뭐 전재수 의원은 더 탄력을 받겠죠. 더 탄력을 받아서 뭐 민주당 경선에서 뭐 승리할 가능성이 뭐 지금 거의 뭐 99%가 된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이고 대통령께서 앞으로 부산 탈환을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대통령께서 이제 재갈제명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대통령, 이재명은 한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반드시 현실이 되는. 예전에 뭐 그런 영화 있었죠?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뭐 그런 재밌는 영화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제명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재명이 말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사실, 지금은 사람들이 다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있지만, 6개월 전만 해도요. 6개월 전이 뭡니까? 한 4, 5개월 전만 하더라도 주가 5천을 우리가 돌파를 할 거다. 이게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일이 됐죠. 5천이 아니라 이제 5,700, 6천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뭐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한 6개월 전만 해도 우리가 주가 5천 시대에 살게 될 것이다.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근데 이재명의 상상은 바로 현실이 된 거죠, 지금. 예. 인비서블 로버트님, 감사드립니다.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뭐 대통령이 마음을 먹으면 그 모든 게 현실이 되는 아주 특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상상이 또 현실이 된 일이 하나 생겼죠. 예, 이것도 아주 즐거운 소식이어서 오늘 아주 뭐 무기절로 국가 공휴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뭐 여러 가지로 뭐 주가도 막 펑펑 뛰고 여러 가지로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예. 자,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됐습니다. 자, 그 영상도 함께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빛의 혁명으로 극복해낸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에 따르면 세계정치학회 전현직 회장 등 저명한 정치학자들이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한국의 시민 전체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추천인은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수석조직위원장이었던 김의영 교수를 비롯해 세계정치학회장을 지낸 파블로 오나테 스페인 발렌시아 대학 정치학 교수, 유럽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데이비드 파렐 아일랜드 더블린 대학 정치학 교수, 남미 정치학회 현직 회장인 아줄 아구이엘 멕시코 과달라하라 대학 교수 등 총 4명입니다. 이들은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의 노력을 빛의 혁명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헌법적 위기를 내전이나 탄압 없이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글로벌 모범 사례라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빛의 혁명이란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들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글로벌 모델이 됐다는 취지입니다.
작년 7월 IPA 서울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김 교수가 이러한 빛의 혁명의 개요와 역사적 배경, 국제적 의의 등을 설명한 영문 설명 자료를 노벨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김 교수는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의 시기에 한국이 6개월 만에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을 전 세계가 놀랍게 지켜보지 않았느냐며 그 중심에는 소위 민주주의 복원력이란 우리 국민의 힘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SNS에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을 관장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후보 추천을 마감했으며 3월 초 후보를 선별해 발표한 뒤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0월에 수상자를 결정합니다. 세계 정치학회가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국민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을 했다. 뭐 아직 이제 후보로 선정된 건 아니에요. 뭐 이런 소식입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이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건데 이재명의 상상이 진짜 현실이 됐죠. 현실이 된 겁니다. 뭐 지금 노벨상이 생긴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죠. 한 나라의 국민 전체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이 된 일을 뭐 처음 있는 일이고, 만약에 후보가 되고 수상까지 이어진다라면은 대한민국 역사에 큰 경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갱년기 모해님, 택시 타고 달려가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 걸어 국회의사당 간 게 엊그제 같네요. 나 노벨상 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노벨상 후보로 추천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채팅창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이게 노벨상 후보가 되는 건 좀 안 맞지 않나요? 안 맞는 게 뭐냐 하면은, 예컨대 윤어게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윤어게인도 우리가 노벨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잖아 그거는. 그죠? 근데 윤어게인이 지금 꽤 많잖아요. 30%의 법칙. 그리고 대한민국 유권자의 30%는 저는 노벨상 수상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건 좀 명확히 해야 돼요. 그리고 김어준이 오늘 뉴스공장에서 뭐 노벨상을 누가 받으러 가야 되느니 뭐 개수작을 하면서 낄낄대고 있던데, 그 계엄했을 때 도망간 놈, 도망간 놈도 그 노벨상 수상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때 저는 노벨상 자격이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날 새벽에 저는 새벽 5시까지 제가 방송을 했잖아. 10시부터 무려 10시 반부터다. 10시, 그때는 10시 반에 할 때였으니까요. 10시 반부터 제가 새벽 5시까지 저는 목숨을 걸고 언제 국정원에 끌려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창문을 힐끔힐끔 보면서 저는 목숨을 걸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망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김어준 씨 순천으로 도망갔다며. 그 순천으로 도망간 사람이 무슨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순천에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누가 있길래? 신지? 그리고 유시민 씨는 그 친구 집으로 도망갔다며. 친구 집에 숨어 있었다며요. 일단 숨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윤어게인하고 도망간 놈들한테는, 도망자들한테, 윤어게인과 도망자들은 노벨 평화상 수상 자격이 없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세계 정치학회에서 저는 후보 추천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후보 추천 잘못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게 후보 추천이 되면은 또 이게 국가 전체가 노벨상을 받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자격이 또 안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응원봉 시민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야 돼요. 응원봉 시민으로 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응원봉을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 저는 다시 빨리 추천을 하세요. 도망간 놈 윤어게인 빼고 응원봉 중심으로, 응원봉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상징하는 응원봉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 갱년기 모해님,
이시키는 미친놈 맞습니다. 예, 너무 웃겼음. 아, 그러지 않나?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응원봉이 만약에 수상을 하면은, 그러면은 수상자를 응원봉이니까, 응원봉이 수상을 했으니까, 한동훈이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한동훈이도 뭐, 저기, 예, 탄핵에 동참을 했으니까, 응? 한동훈이를, 응원봉을 수상을 하고, 한동훈, 인간 응원봉, 한동훈을 수상자로. 예? 어떻습니까? 아닌가요, 이거는? 예, 아무튼 뭐 농담이고, 예,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대한민국의 응원봉 혁명으로, 예, 내란이 극복이 되면서, 내란이 진압이 되면서, 이게 세계 평화로도 이어졌다고 봅니다. 예, 만약에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을 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됐다라면은 진짜 이거 뭐 전 세계가 핵전쟁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쿠데타를 진압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임명을 해서 세계 외교에도, 그죠? 큰 동아시아 지역의 이제 평화를, 안정을 가져오는데도 이재명 대통령님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진핑 주석 만나서, 또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서 뭔가 동아시아 지역이 좀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데도 일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근본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대통령을 만든 응원봉의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김어준하고 유시민은 한동훈만도 못한 거네. 그죠? 아니, 한동훈도 국회로 갔잖아요. 어? 이준석이만도 못한 거네. 이준석이도 뭐 늦게 오긴 했지만 어쨌건 국회로 왔잖아. 그래? 희망님 감사합니다. 한동훈이도 국회를 갔는데 김어준이는 도망을 갔어, 유시민하고. 그러면은 두 사람 다 한동훈만도 못한 거 아닙니까? 야, 진짜. 적어도 내란 극복, 그게 무슨 뭐 영웅입니까? 왜? 한동훈만도 못한 놈들을 이 털레반들은 왜 이렇게 밀어요? 아니, 결과적으로, 아니,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잖아. 한동훈도 목숨 건 거예요. 한동훈도 어쨌건 그 체포 명단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도 이제 죽을 뻔한 상황인데, 한동훈이는 갔잖아, 국회. 근데 유시민하고 김어준은 튀었잖아. 그러면은 한동훈만도 못한 거지. 한동훈은 노벨 평화상에 숟가락 얹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쨌건. 한동훈이 아니었으면은 윤석열 탄핵이 안 될 수도 있었으니까. 한동훈은 저는 우리가 아무리 싫다고 그래도 뭐 이런 거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 동훈이 큰일 했어요. 윤석열 탄핵 안 됐으면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계엄이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뭐 2차, 3차 쿠데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지.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동훈이가 뭐 역할을 한 건 맞는 거죠. 근데 김어준이는 튀었어요. 그건 분명하지. 유시민도 튀었고.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사시민 까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11시 반이 됐네요. 할 얘기 많은데. 유시민이 어제 이제 손석희의 질문들에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기획 자체가 상당히 의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노벨 가발상. 그럼 한동훈을 위해서 상을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겠네요. 노벨 가발상. 서동희님, 아군끼리 너무 공격하지 맙시다. 여기 방을 잘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제가 왜 김어준하고 아군이어야 돼? 저는 아군 아니에요. 단 한 번도 김어준과 아군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제가 왜 유시민하고 아군이어야 됩니까? 대통령 등에다 칼 꽂는 놈들, 방송에서 수십만 명 듣는 방송에서 대통령 까는 놈들, 총리 까는 놈들, 장관 까는 놈들, 얘네들하고 내가 왜 같은 편이에요? 그 말 이상하게 하시네? 아니, 대통령 하는 일마다 발목 잡고 대통령 해외 순방만 가면 사고 치는 정청래하고 저하고 왜 아군이야? 저 아군 아니에요.
그 아군 방송 가서 보세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왜 아군인 척해? 예? 여기는 아군 아니라니까 그분? 아까 어떤 분이셨어? 예? 왜 아군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아군인 척합니까? 어디다 아군이에요 감히. 기분 나쁘게. 저는 여러분들하고 아군이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왜 명파리들이랑 아군을 해야 됩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민주당에 있으니까 서로 그냥 좋게 지내고 있는 거지.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군이지 털레반이 왜 아군이에요? 김민석하고 뭐 김민세라고 그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한 총리를 까는 놈들이 그게 어떻게 아군입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게는 안 까. 국민의힘이 김민석 총리 보고 과거에 후단협에서 노무현을 배신했다 이런 얘기 합니까? 장동혁이가 그런 얘기해요? 그리고 누가 먼저 깠냐고, 누가 먼저 총질했냐고, 조국이랑 내통해서 합당 쿠데타 일으킨 놈들이 그게 아군이에요? 이재명 정부 망하고 지들이 당권만 잡고 대권만 잡으면 된다고 지들 욕심에 눈깔이 뒤집힌 놈들이 그 놈들이 우리 아군이냐고. 아군이면은 아군답게 우리는 동지가 되려면 동지는 뜻이 같아야 동지잖아요. 예, 우리의 뜻은 뭡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 민주당의 그죠? 민주정부 20년, 이게 우리의 뜻이야. 그 뜻이 같아야 동지지. 조국 대통령 만든다는 게 그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5,000분 있으신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조국이 대통령 돼야 된다. 정청래가 당대표 연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냐고. 여기 한 명이라도 있냐고. 그 뜻이 다른데 어떻게 동지야. 뜻이 다른데 어떻게 아군이야. 아군이 뒤통수에서 총질하냐고. 뒤로 호박실 까고. 조국 당이 아군이에요? 경쟁자지? 요즘 이 털레반들이 이게 여기가 좀 인기 방송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지 이게 지금 어딘지 알고 막 들어와 이제.